자, 그래서 오늘 해볼 국가는요, 우리 유튜브에서 한 번도 다루지 않았던 국가죠. 바로 프랑스입니다. 프랑스의 루트 중에서 비동맹도 있고요, 파시즘도 있고 공산도 있고 민주도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프랑스의 민주나 파시 루트는, 그리고 공산 루트는 딱히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스페인을 합병할 수 있는 우리의 부르봉 프랑스 루트로 가보려고 합니다. 이 스페인 내전에 개입을 해야 되는 루트이기 때문에 살짝의 난이도가 있긴 하지만 이 스페인 지역이 굉장히 꿀땅이거든요. 내전이 나가지고 나라의 국력이 소모가 된 것이 일단 먹을 수만 있으면, 핵심줄을 박을 수만 있다면 굉장히 좋은 땅입니다.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영상을 제작할 때 정말 큰 힘이 되고요, 지직 팔로우랑 유튜브 멤버십 기능도 열려 있으니까 한 번씩 확인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번 프랑스 부르봉 루트 싱글 정규병 난이도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타트. 우리의 프랑스 시작할 때부터 공장이 51개나 있습니다. 나름 이탈리아보다 조금 적은 정도라 가지고 이 열강의 공업력을 잘 보여주고는 있다. 단점이라면 민간 공장이 지나치게 많아요. 이탈리아가 군수 공장 20개, 민간 공장 20개인가 그렇거든요. 프랑스는 군수 공장 8개에 민간 공장이 32개입니다. 비용적으로 군수 공장이 적어요. 얘네가 왜 6주 만에 당했는지 알 것 같아. 군수 공장이 총 공장 50개 중에서 8개밖에 안 돼. 물론 민간 공장이 많아가지고 이 건설은 굉장히 활발하게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강 질샷 공장이 적다. 8개면은 이게 폴란드가 9개인가 8개인가 그렇거든요. 시작 기준 군수 공장이 프랑스랑 폴란드가 똑같습니다. 이렇게 비교하니까 살짝 체감이 되죠. 영구 슬롯도 프랑스가 3개로 시작하고요, 폴란드도 3개로 시작을 하거든요. 약간 1 프랑스는 1 폴란드라고 봐도 어느 부분은 틀린 말이 아닙니다. 이게 이 친구들이 상당히 유사해요. 하지만 민간 공장이 많으니까 포텐셜은 프랑스가 더 높다고 봐도 되겠죠. 시작 4단, 특히나 이 시작 4단에서 차이가 큽니다. 우리 프랑스의 시작 4단은 총 74개, 일본이 60개고 폴란드가 40개고 프랑스는 74개입니다. 당대 거의 최강의 육군을 들고 있다고 자부했던 프랑스가 이상하지 않게 느껴질 정도로 육군이 굉장히 많아요. 독일이 이 라일란드 재무장 찍을 때 라일란드 거부 때리고 바로 독일로 쳐들어가서 멸망시켜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체급입니다. 물론 이렇게 시작 부대가 많이 시작하면은 보병 장비가 좀 부족한 상태로 시작하긴 하는데 그거는 제쳐두고요. 우리 프랑스의 단점 중에 하나죠. 바로 뭐다? 장군진이 약간 애매합니다. 전부 다 보수파가 달려있어요. 1차 대전에서 이기는 국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구시대의 교리들을 숭배하는 경향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진짜 대부분의 장군진한테 이 보수파가 달려있습니다. 심지어 쓸데없이 장군진이 많아가지고 새로운 장군 뽑기도 힘듭니다. 이게 보유하고 있는 장군 숫자가 많으면 지휘력이 신규 지휘관을 뽑을 때 더 많이 들거든요. 지금 진급을 시키려면 지휘력이 몇이 필요하다? 65가 필요하다. 굉장히 장군진만 보자면 안타까운 나라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딱히 신경을 안 써요. 이 친구들 임명할 때 이미 보수파가 달려있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성장이 잘 안 되거든요. 대충 그냥 공격력 높은 친구 임명합니다. 어쩔 수 없어. 이 나라는 모든 장군이 다 졌다 보여가지고 가망이 없습니다. 자, 원수진들 임명을 해주고요. 조르주 말고 가물랭이 더 나을 것 같으니 가물랭 임명을 합시다. 우리 장군진들 배치가 되면은 여기 스페인 국경에다가 보내주기로 하겠습니다. 왜냐? 우리는 이번에 스페인을 합병하는 부르봉 프랑스 루트이기 때문이죠. 연구 슬롯은 아까 말했듯이 3개니까요. 적절하게 분배를 해줄게요. 전자공학 연구를 하고 산업도 연구를 하는데 방금 느끼시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이 공군 연구가 폴란드보다 2개 정도 더 되어 있는 수준이기 때문에 공군 연구 같이 진행해 주기로 하면서, 자, 군수 공장이 초반에 적기 때문에 굉장히 적절하게 분배를 해야 되는데요. 초반에 스페인에 개입을 할 거기 때문에 저희는 보병 장비에다가 올인해 주기로 하겠습니다. 초반부터 전쟁을 하는 국가면 뭘 해야 된다? 보병 장비에다가 공장을 올인을 해야 된다. 보병 장비가 부족하면 군대들이 아무것도 못해요. 무조건 보병 장비는 챙기고 그 다음을 생각해야 됩니다. 공장은 열강이지만 이미 시작할 때부터 이 민간 공장이 32개나 있는 국가이다 보니까 우리의 군수 공장을 계속해서 지어줄 거고요. 이따 독일이 우리를 쳐들어오기 전에 스페인을 합병하고 체급을 불려서 독일의 침공을 막는 것이 오늘 목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프랑스는 시작할 때부터 유상전 연구소가 있어요. 과학자도 나름 나쁘지 않습니다. 빠른 학습자라 해가지고 과학자 경험치들이랑 플러스 10%가 달린 친구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프랑스를 한다, 이 육군 프로젝트를 빨리 달리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 게임 바꾼 다음에 중점으로 부르봉 프랑스로 가기 위해서는
여기 인민전선 창설로 가면 안 되고요. 국민연합 재건으로 가주도록 할게요. 이쪽으로 가면은 비동맹 루트도 가능하지만 파시즘 루트도 가능하다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로 국민연합 재건 찍어 5배속으로 해놨으니까 바로 게임 스타트. 자, 일본의 해군 군축 조약 탈퇴. 우리의 프랑스는 시작부터 해군이 많은 국가죠. 생각해보니까 해군을 까먹고 있었네. 우리 프랑스도 나름 존재감이 없지만 해군이 꽤 있는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군들 하나로 모아줄게요. 어차피 독일이랑 이탈리아를 상대할 때 해군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군은 중요하니까요. 우리의 프랑스는 시작부터 국민정신이 굉장히 심각하게 달려있어요. 시작부터 비효율적인 경제를 해가지고 공장 생산량이 20%가 깎이고요. 조선소 생산량이 20%가 깎입니다. 정치적 폭력이라 해가지고 이게 공산주의가 자꾸 올랐다가 뭐 안정도가 깎였다가 난리가 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빨리 떼야 되는 국민 정신 중에 하나고요. 이 완전 고용이라 해가지고 징병가는 인구 변동치가 25% 달린 상태로 시작을 합니다. 마지노선의 보호라고 해가지고 최대 계획이 늘어나긴 하는데 계획 수립 속도가 내려가고요. 우리 프랑스의 가장 심각한 국민 정신 중에 하나죠. 분열된 정부입니다. 매일 정치력 비용이 무려 0.8이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에 사실상 초반에 정치력이 거의 안 모여요. 지금 정치력 변화가 매월 0.0, 심지어 항복 한계치가 마이너스 50%가 깎이기 때문에 파리랑 뭐 루앙 이쪽까지 북부가 뜯긴다면 바로 항복을 해버리는 사태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바닐라 역사적 AI일 때 독일이 프랑스 파리만 따도 프랑스가 망해버리고 비시 프랑스가 세워지는 이유기도 하죠. 자, 대전쟁의 승리자들이라 해가지고 여기서도 디버프가 추가되는데요. 징병가는 인구 0.3%가 내려가고요. 전쟁 지도랑 육군 교리 비용이 늘어나는데 이 육군 교리 비용 늘어나는 게 조금 큽니다. 육군 교리가 원래는 경험치가 100만 있으면 찍을 수가 있는데 이것 때문에 150이나 있어야지 찍어요. 굉장히 슬픕니다. 마지막으로는 해군 군축 조약이 있네요. 이 시전에서 이 해군 군축 조약을 뭐 탈퇴할 수도 있는데 지금은 딱히 건드릴 게 없고요. 육군 교리도 못 찍어, 항복 한계치도 높아, 정치력도 안 모여, 안정도도 중점 진행하다 보면은 굉장히 많이 내려가가지고 우리의 프랑스 열강 중에서 약체 취급받는 이유가 이런 데에 있습니다. 얘네들은 약체가 맞아요. 열강 중에서 페널티가 너무 많습니다. 자, 공군들 미리 우리 까먹으면 안 되니까 군대들한테 할당을 해주도록 할게요. 괜히 공군 까먹고 안 굴리고 있다가 나중 가서 투입하면은 큰 손해니까. 초반 세팅은 전부 다 해줬고, 자, 첫 번째 중점이 완료될 때까지 기다려줍시다. 하지만 프랑스가 강하면 게임이 안 굴러가죠. 맞습니다. 역사적 AI 특성상 프랑스는 일단 약하긴 해야 되니까 독일한테 당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뭐 강하게 만들어주기가 쉽지 않긴 하죠. 자, 첫 번째 라일란트 재무장 이벤트가 떴는데요. 독일의 첫 번째 중점 이벤트죠. 여기서 이제 라일란트 거부하고 독일을 칠 수도 있는데 저희는 외교적으로 항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민연합 재건 중점이 통과됐고요. 다음으로 여기 동맹 활용을 바로 찍어도 되지만 아까 말했듯이 이 정치적 폭력 국민 정신이 상당히 성가십니다. 내전이 날 수도 있기 때문에 공산주의 금지를 먼저 찍어줄게요. 우리 프랑스의 공산주의가 나름 높은 상태를 시작을 해요. 20%나 차지하고 있는 상태를 시작을 하기 때문에 공산주의 반드시 견제를 해줘야 됩니다. 해군 부셔서 건축하려고 했는데 프랑스 제독 한 명이 막았다고? 근데 나 같아도 내가 제독이라면 막을 듯? 약간 독일도 레더가 계속 해군 키워야 된다고 주장했잖아. 무조건 이제 어떻게 우리의 피와 땀이 될 이 해군을 해체할 수가 있으니까 이러면서 막을 것 같습니다. 공이 우리의 프랑스 시작부터 해군이 몇 개가 있지? 136개? 136개면은 일본이랑 살짝 비슷하려나? 약간 이탈리아랑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일단 공군 2티어 연구까지 뚫어주기로 합시다. 아직까지 스페인 내전이 안 났기 때문에 스페인 개입에 대한 디시전은 아직 안 열렸습니다. 이탈리아가 해군 군축 조약을 탈퇴했다고 하지만 내 할 바 아니고. 자, 선거 대중의 재무장 요구 첫 번째 선택지를 누르면은 이 동원령을 초기 동원령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안전을 느낄 권리가 있다. 첫 번째 선택지 눌러주기로 할게요. 이 안정도 내려가는 게 좀 커가지고 최대한 안정도를 잘 유지를 해야 됩니다. 군수공장 지어. 자, 공산주의를 금지하고요. 가끔씩 이제 프랑스가 공산주의가 늘어나는 이벤트가 뜨거든요. 그게 뜰 때는 그냥 공산주의를 올리는 게 좋습니다. 안정도가 굉장히 소중한 나라이기 때문에 반드시 안정도를 채워야 된다. 자, 공산주의 중점이 통과됐으면 바로 오른쪽에 동맹 활용으로 넘어가 줄게. 여기서 정치력 75를 주는데 매일 정치력이 중점을 안 찍고 있을 때 0.25씩 오르는 그런 프랑스이기 때문에 이 정치력 75 굉장히 소중하다. 바로 중점 찍어. 그리고 이쯤에서 저장을 한번 해줄게요. 저장을 왜 하냐면 스페인 내전이 생각보다 변수가 많아가지고 초기 세팅 다시 하기 귀찮거든요. 여러분도 초기 세팅 했으면은 혹시 모를 일에 대비해서 저장 한번 합시다. 아마 동맹 활용을 찍고
있으면은 스페인 내전이 났던 걸로 기억을 해요. 산업 연구는 진짜 어지간해서는 분산된 산업으로 달려주는 게 좋습니다. 자, 군수공장 지금 벌써 11개죠. 좋습니다. 민간 공장이 많아가지고 나름 군수공장이 잘 지어져요. 자, 7월이 지나면서 뭐야, 스페인 내전 났나? 언제 났더라? 기억이 잘. 자, 에티오피아가 항복을 하고요. 이번엔 나름 빨리 밀었네. 7월 18일 역시 스페인에 내전이 납니다. 자, 스페인에 내전이 나면은 바로 개입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중점을 찍어야지 개입이 가능합니다. 동맹 활용을 찍고 이 스페인 개입 중점을 찍고 나서 디시전의 선택지가 나오는데요. 그걸로 개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지켜만 보고 있으면 됩니다.